어깨가 엄청나게 아프네. 주물러도 계속 아프기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매일 뒷목이 뻐근해서 마사지블로 문지르고 비싼 마사지건으로 두드리고 심지어 도수치료까지 받는데 다음날이면 다시 왜 돌덩이처럼 굳을까요?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죠 뭐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승모근을 아무리 풀어도 낫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피로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고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서도 숨 쉬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방금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리나요? 가슴이 위로 솟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숨을 쉴 때마다 스스로 목을 조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스트레칭 강의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꼬여버린 여러분의 자율신경과 호흡을 리셋해서 지긋지긋한 목 통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호흡 재활 처방입니다. 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투 모드가 돼요. 맹수에게 쫓길 때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때 뇌는 이렇게 명령하죠. 야,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해. 깊게 숨 쉴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얕고 빠르게 쉬라고 흉식 호흡을 명령하는 거죠. 원래 편안할 때는 횡격막이라는 큰 근육이 상하로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호흡의 메인 엔진이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우리 뇌는 메인 엔진을 끄고 보조 엔진을 돌립니다. 그 보조 엔진이 바로 목 옆에 붙어있는 사각근입니다. 기억하세요. 사각근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각근은 원래 전력 질주를 할 때나 써야 되는 비상용 근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마감에 쫓기느라 365일 내내 비상 상황이죠. 그러면 횡격막은 놀고 조그만 사각근 혼자 하루 2만 번씩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 사각근이요. 우리 목 앞쪽에 있는 사각근이 과도하게 이래서 짧아지면 목뼈를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게 거북목이 되고요. 뒤에 있는 승모근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죽을 힘을 하다 해서 밧줄을 잡고 버티는 것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뭉친 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지키려고 최대한 버티다가 굳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고 어디를 주무르시죠? 불쌍하게 버티고 있는 승모근을 두들겨 팹니다. 근육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때려 하고 막 부어버리고 단단해지는 거죠. 해결책은 뒤를 때릴 게 아니라 앞에서 잡아당기는 범인인 사각근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근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된 메인 엔진인 횡격막을 출근시켜야죠. 하나 더, 사각근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 사이로 팔로 가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자고 일어나면 뭔가 발이 묵직한가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MRI를 찍어도 깨끗하다면 범인은 대부분 사각근 문제입니다. 근육이 부어서 신경을 꽉 조르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팔저림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까 실전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뭉친 사각근을 풀고, 두 번째, 횡격막 호흡을 익히고, 세 번째, 굳은 흉곽을 열어주는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목을 옆으로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큰 근육이 있죠. 이 흉쇄유돌근의 뒤쪽에, 그리고 쇄골 바로 위쪽에 움푹 파인 곳,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손가락 2개로 이곳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보세요. 꾹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또 쇄골을 꽉 눌러서 고정합니다. 고개를 반대로 눌러서 천천히 기울고 흔들어 보세요.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턱을 천장으로 또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옆으로 했다 위로 했다가 이렇게 목 양 옆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15초 정도 스트레칭 해보세요. 그런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이 밑으로 손으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져줘도 아주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잘 풀어집니다. 두 번째, 횡격막 리셋. 사각근을 풀어줬으면 이제 횡격막을 깨워야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악어 호흡입니다. 악어 아시죠? 악어처럼 배로 한번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리시고 양손을 포개서 이마를 댄 다음에 온몸에 힘을 빼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로 바닥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바닥이 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배 뒤쪽, 옆구리, 등까지 공기가 차오르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때
어깨와 목은 힘이 쭉 빠져 있어야 더 숨이 깊이 들어갑니다. 퇴근 후 씻고 나와서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하루 종일 전투 모드였던 뇌가 드디어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스위치를 끄게 됩니다.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니까 악어 호흡 한번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각근이 짧아지면 어깨가 말리고 가슴이 다칩니다. 이걸 반대로 열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일명 방문 열기 스트레칭입니다. 방 문틀이나 벽 모서리에 양팔을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높은 게 좋아요.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리면서 가슴을 문통 가듯이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때 고개는 숙이지 말고 정면을 보시고요. 양쪽 가슴 앞 근육인 소흉근이 쫙 펴지는 걸 느끼면서 10초간 심호흡 하시는데 허리는 꺾지 말고 가슴만 내미세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문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말린 어깨가 이렇게 펴지면서 사각근이 짧아질 틈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건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모근이 단단한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숨 쉴 틈 없이 달려오느라 호흡마저 급해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밤엔 제발 뒷목만 주무르지 마시고 바닥에 엎드려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고생했다, 이제 좀 생각을 쉬고 편하게 자자 하고 몸한테 말해보세요. 호흡이 바뀌면 목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알아가 보시죠. 어깨가 뭉치고 돌처럼 딱딱한 건 어깨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깨 대신 이곳을 하루 1분만 쳐주세요. 거짓말처럼 팔이 핑핑 돌아가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수구인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신의 쓰레기를 담당하는 가장 큰 하수구가 바로 이 겨드랑이의 애괄림프절이에요.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겨드랑이가 하루 종일 꽉 눌려서 닫혀있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겠죠. 그 독소들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은 게 바로 여러분의 승모근이고 뒷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뭉친 어깨는 피해자일 뿐이고 진짜 범인은 꽉 막힌 겨드랑이일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수사가 끝나죠. 자, 겨드랑이를 치기 전에 확인부터 해봅시다. 한 손을 머리 뒤로 넘기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 안쪽에 깊숙한 곳을 꾹 눌러보세요. 여기가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건강한 림프순환을 가질 수 있어요. 딱딱하거나 멍울이 잡힌다. 이때는 림프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굳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살짝만 눌러도 악 소리가 나게 아프다. 비상입니다. 림프 부종과 염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알려드리는 마사지가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하수구 뚫어뻥 작업처럼 겨드랑이 밑을 3개 쳐주세요. 머리 뒤로 하고 이렇게요. 손을 오목하게 계란 쥐듯이 만들고 그래야 안 아프고 진동이 깊게 들어갑니다. 팔을 들고 겨드랑이 움푹 파인 곳을 가볍게 팡팡 30번 정도 두드려주세요. 또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십시오. 림프는 피부 얕은 곳에 있어서 가벼운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순환이 됩니다. 두드린 다음에는 한 번씩 꽉꽉 주물러 주세요. 겨드랑이 앞쪽에 두툼한 살인 대흉근을 꽉 잡고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엔 뒤쪽의 살인 광배근을 잡고 흔들어 주세요. 여기도 부드러워야 라운드 숄더가 펴집니다. 마무리로 팔을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기름칠한 기계처럼 휙휙 돌아가죠? 겨드랑이가 뚫리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드랑이에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목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긴장형 두통인 환자분들,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띠를 두른 것이 아픈 건 결국 목, 어깨 근육이 뇌신경을 잡아당겨서 생기는 건데요. 어깨만 주무르지 마시고 겨드랑이를 쳐서 어깨 힘을 빼주세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사무실에서, 화장실에서, TV 보면서 틈날 때마다 겨드랑이를 톡톡 쳐주세요. 만약 손으로 치기 힘들거나 더 시원한 거 원하신다면 괄사지나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주변을 긁어주거나 꾹꾹 눌러주면 효과가 더 좋겠죠. 오늘부터 내 몸에 쓰레기통 방치하지 말고 매일 비워주세요.
어깨 위에 곰 3마리가 사라집니다. 자, 어깨 가벼우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세요. 그 잠깐의 시원함 때문에 평생 지독한 만성 두통과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을 꺾는 행위가 왜 최악의 자해인지 해부학적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방금 이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무의식 중에 목을 거칠게 비틀면서 오도독 하는 소리를 내고 계시지 않나요? 목이 뻐근하고 무거울 때 턱을 이렇게 뒤로 밀거나 목을 확 비틀면서 뼈 소리를 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매일 습관적으로 내는 그 우두둑 소리는 뭉친 게 풀리는 소리가 아니라 목뼈를 붙잡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그 잠깐의 시원함 때문에 평생 지독한 만성 두통과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을 꺾는 행위가 왜 최악의 자해인지 해부학적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뼈와 뇌신경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습관 하나만 실천해 볼까요? 바로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의학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목을 꺾을 때 나는 우두둑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뼈끼리 부딪힌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뼈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 관절낭이 있습니다. 목을 강제로 확 비틀면 이 주머니 안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관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스가 팝 하면서 기포로 터집니다. 우리가 듣는 우두둑 소리의 정체는 뼈가 맞춰진 소리라기보다는 관절액의 기포가 터진 소리예요. 그럼 왜 시원하게 느껴질까요? 관절이 한계치까지 꺾이면서 주변 신경이 강한 자극을 받고 우리 뇌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지해서 진통 호르몬인 엔돌핀을 뿜어냅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시원함은 근육이 풀린 게 아니라 관절을 억지로 비틀어서 뇌를 속에 얻어낸 가짜 마약 같은 착각이에요. 기포가 터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안 좋은 것은 그 소리를 내기 위해 목의 인대를 한계치 이상으로 잡아당긴다는 데 있어요. 근육은 늘어났다고도 다시 수축하지만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는 한번 늘어나면 낡은 고무줄처럼 헐거워져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을 습관적으로 꺾으면 인대가 늘어나 뼈를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이걸 의학용어로 경추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목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목뼈가 흔들리면 살기 위해서 목 주변의 승모근과 후두하근이 더 단단해지고 돌덩이처럼 뭉쳐버립니다. 이 굳어버린 근육이 머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결국 극심한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원하려고 한 행동이 두통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된 겁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꼭 하실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 추나할 때도 소리 내잖아요. 맞습니다. 추나나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받을 때도 뚜둑하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꺾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자분이 고개를 비틀면 정작 굳어있는 뼈는 안 움직이고 이미 헐렁해진 뼈가 계속 헛돌면서 인대가 깎여나가요. 반면 전문가의 치료는 엉뚱한 뼈는 건드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꽉 막힌 뼈 하나만 정확하게 타겟합니다. 그 관절의 끝지점을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관절의 끝지점에서 찰나의 순간에 잠금을 똑 하고 풀어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폭탄 해제 전문가가 정확한 선 하나만 자르는 것과 일반인이 눈 감고 아무 선이나 자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또 손가락 꺾는 건 괜찮다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60년 동안 손가락을 꺾었지만 관절염이 안 생겼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과 목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손가락엔 뭐가 있죠? 인대와 힘줄만 있어요. 하지만 목뼈에는 전신을 지배하는 척수신경이 지나가고 뼈 바로 옆으로는 뇌로 피를 보내는 추골 동맥이 지나갑니다. 목을 거칠게 꺾다가 이 혈관 내벽이 찢어지면 젊은 나이에도 전신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부위입니다. 그럼 목이 뻣뻣해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요? 관절을 꺾어서 인대를 늘리지 말고 굳어있는 근육만 정확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뼈가 아니라 두통 버튼을 공략하세요. 이곳이 진짜 신경이 눌리는 핵심 부위인데요. 뒤통수뼈가 끝나는 오목한 곳,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 오목한 곳에 대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10초간 꾹 누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진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늘어난 인대를 보호하는 유일한 자세는 목에 C자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 날개뼈를 등 뒤로 모은 상태에서 고개를 하늘을 향해 천천히 젖어보세요. 이렇게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목의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이 자세가 여러분의 찢어진 인대를 살려냅니다. 우두둑 소리가 주는 1초의 쾌감을 위해서 평생 당신의 머리를 지탱해야 될 인대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목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인대가 다 늘어나고 뼈가 어긋난 뒤에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전문가의 정확한 손길과 교정이 필요할 때와 내가 혼자서 스트레칭을 안전하게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안전한 후두하근 지압과 C커브 스트레칭으로 진짜 맑은 머리와 편안한 목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쉴 새 없이 목을 꺾어대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